안녕하세요. 오늘은 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5월 1일이네요. 애들이 3월 초에 신학기를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는 지금 1차 고사, 즉 중간고사를 보는 기간입니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지난주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 초 또는 이번 주에 대부분 1차 고사, 중간고사를 봅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은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이나 3학년은 그냥 5학기, 그러니까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포함해서 5학기 내신이 반영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대학 입시를 생각한다면 이제 마지막 학기의 내신을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 또는 고등학교 1학년 같으면 첫 시험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또 2학년도 1학년 때 1, 2학기, 1학년 1, 2학기 성적이 부진했다면 2학년 1학기 때 성적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주제는 말 안 듣는 아이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또는 집에서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앞에서는 예의하지만 바로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까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한 7년 정도, 7, 8년 정도 제가 담임을 했더라고요. 그 문득 머리가 이렇게 쭈삣쭈삣 서기도 해요. 과연 애들이 1학년 말, 그러니까 1년 동안 담임선생님하고 생활하고 그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거나, 또는 저는 이제 고3 담임을 20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졸업생이 되는데, 과연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으로, 어떤 담임 선생님으로 기억될지,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에너지를 개개인의 에너지가 다른데 그 다른 에너지에 맞게 아이들을 지도를 했을까?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선생님들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최근은 아니죠.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이 사주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담임 역할을 했는데, 그 전보다는 훨씬 제가 아이들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졌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옛날 같으면 그냥 유혹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어, 사랑의 매도 때리고 그러기도 했지만, 지금은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신장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 자기 인격을 무시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없고, 체벌을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뭔가 그 선생님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어떤 집단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교육적인 면에서 지도를 당연히 하지만 어떤 한계가 넘어지면 사실 지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이제 가끔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이제 부딪히고 그럴 때, 너 선생님하고 무슨 감정이 있느냐, 무슨 감정이 있길래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잘 안 듣느냐, 그런 얘기는 또 하죠. 또 왜 그렇게 너는 학교 생활에 불만이 있냐, 뭐든지 안 한다고 하고 왜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살고, 그런 얘기는 그냥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죠. 그냥 그 아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뭔가 그 아이를 저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먼저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죠. 집에서 학부모님들은 어떠세요? 내가 낳은 아이지만 부모님을 생각하고 너무 안 맞을 때 참 쉽지 않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듯이 요즘에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마찰이 있는 날은 저희들도 수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감정을 회복해서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수업으로 쉽게 복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글쎄요, 요즘 선생님을 생각하는 것이 어떨지는 옛날 아이들과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어, 뭔가 내려놓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 자신을 제가 나름대로 다독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려놓기도 하고 또 타협도 하고 그래야 마음이 덜 상하지 않을까. 마음이 많이 상하면 수업도 안 되고 아이들 지도하는데 더 또 안 좋은 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나를 좀 다독여야 될까? 또는 반대로 아이들을 또 어떻게 하면 더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쓴 대로 사람의 성질과 마음씨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성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성질과 마음씨, 성정. 과연 사람의 성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성정을 바꿀 수 있다. 학생들을 생각할 것도 없이 본인이 저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제 성정을 생각해 보면 바꿔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안 좋은 성정이 있다면 바꿔야 되겠다. 마음은 먹죠. 근데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는 뭔가 조심하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성정을 고치기가 어렵듯이 아이들도 뭐 인간은 누구나 간에 자기가 타고난 어떤 성정, 기운 이거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인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고민, 뭐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고민하는 게 과연 어, 이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네이처 그러면 이게 본성에 해당되거든요. 본성. 그다음에 발음이 비슷해서 너처 이렇게 하게 되면 양육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인간이 그대로 고유하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지 아니면 후천적인 양육이나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바꿔질 수 있는지 뭐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선각자들이 연구를 하고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겠죠. 또는 뭐 본성이 먼저냐 양육이 먼저냐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뭐 이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일방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성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오늘 소개할 두 학생들의 사주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번 학생의 사주는 개미, 기미무술, 개미년, 기미월, 무술일, 시는 잘 모릅니다. 두 번째 학생은 이게 1번 학생 사주고요. 두 번째 학생은 개미, 경신, 개미, 기미, 갑오, 개미, 기미월, 갑오, 일, 시는 잘 모릅니다. 두 명의 사주인데요. 한 명을 더 써볼까요? 네. 자, 세 번째 사주는 이모, 정미, 이모. 이모는 정미월, 이모일, 시는 이제 기우시가 있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사주를 보면 어떤 점을 일단 느끼시나요? 자, 일단 1번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3명을 보면 전부 다 미월에 태어났죠. 미월, 미월, 미월. 그러면 시공 관점에서 본다면 미월은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미월에는 개수가 더 필요할까요? 임수가 더 필요할까요? 물론 5월이라면은 임수가 필요하겠죠. 5월부터 이제 응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미월은 정말 더운 사막과 같은 그런 그 흙이기 때문에 미토 어디에서라도 수기가 많이 있으면 좋죠. 많이 있는 게 해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미월은. 그런데 1번 사주를 보면 개수가 연간에 있습니다. 또 2번도 개수가 연간에 있습니다. 1, 2번 사주를 그리고 1, 2번 사주를 먼저 보시면 수기가 연간에 개수 하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주가 마르죠. 그래서 사막의 개수 이 하나는 그야말로 금방금방 무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글자로 무리지만 미호를 생각한다면 개수가 금방 증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지 구조를 보시면 술 중에 정화가 있고 미 중에 정화가 있고 또 미 중에 정화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오중 정화, 미중 정화, 미중 정화. 여기도 오중 정화, 미중 정화, 오중 정화, 정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학생의 사주를 보면 물론 3번의 경우에는 임수가 연간에도 있고 일간에도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더 많기 때문에 3번 사주가 그래도 미월의 수기를 나름대로 채워주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1, 2번보다는 더 좋은 그런 사주죠. 일단 이 세 명의 사주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게 1번 수 부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연간에 있긴 한데 오히려 개수 정반대편에 있는 정화가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구조가 되죠. 그럼 이 구조에서는 개수와 정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개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뇌를 상징하고 정화는 심장을 상징하죠. 그리고 개수는 정신을 주관하고 정화는 물질과 관계가 많죠. 또 개수는 폭발하는 에너지이고 정화는 움츠러드는 에너지, 수렴하는 그런 에너지이죠.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에서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정화는 엄청 많고 1, 2번은 개수는 있는데 미월에 정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기가 만약에 부족해서 개수가 증발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개수는 뇌수를 상징하고 정신을 주관하고 그런 에너지인데 개수가 증발된다 하면은 물이 마른 시기 되죠. 뇌에 물이 마른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게 학교 생활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어떤 마찰이 있을 때 앞에서는 예예 하는데 바로 뒤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친구들이나 선생님하고 말한 약속이나 이런 거를 금방 잃고 뭔가 사고가 반듯하지 않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로 들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바로 전에 얘기했는데 그걸 안 지키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뭐 거짓말이 제일 좋은 말이겠네요. 또는 뭐 자기들 뭐 친구들끼리 같으면 뭐 성인이 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뭐 어떤 뭐 사기꾼이 된다거나 뭐 수다쟁이가 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개수가 증발됨으로써 비정상적인 사고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정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화가 많다.
그러니까 개수가 정발된 것도 안 좋은데 정반대편에 있는 정화가 많다. 자, 이것은 뭘 과연 상징할까요? 정화가 많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화는 중력 에너지인데요. 중력 에너지가 상징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 쪽으로 끌고 온다, 그런 식이죠. 물론 뭐 물질을 중하게 여긴다, 뭐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학생들과 상대했을 때 이제 여기서 물질 개념보다도 정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이기적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학교 생활은 공적인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생활이나 선생님들과의 생활은 굉장히 공적인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정화가 이렇게 많으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공적인 마인드를 거의 갖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측면에서 1, 2번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생활할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수기가 부족해서 뇌수가, 그러니까 개수가 정발되면 뇌수가 마르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또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바로 몇 시간 전에 약속했는데 여긴다, 뭐 거짓말쟁이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죠. 그리고 왜 생각이 저렇지?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화는 많다. 그건 중력의 에너지가 많고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이기적이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공적인 생각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번과 2번 학생은 정말 생활하기 쉬운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1번 사주를 보게 되면 더더욱이나 수기가 부족한데, 여기 보면 무기, 이렇게, 아니 무기가 아니라 무게합, 무게합이 돼서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수기가 부족한데 화기만 더 증폭되는, 전체적으로 1번은 물이 거의 없는 그런 사주가 됐죠. 물론 학교 공부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를 했듯이 수기가 마르면 이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한 번 읽어가지고 의미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됐죠. 공부가 쉽지 않죠. 그리고 2번 학생은 일단 연간에 갑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갑기합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겨울에 갑기합이 되어서 임갑기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미월의 갑기합은 어떻게 성립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지지의 오미합, 이렇게 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오미합 이런 구조가 되죠. 또 1번은 무기합 이렇게도 되지만 또 뭐 술미형 이렇게도 되고 미미복음 또 이렇게도 됩니다. 또 3번을 보게 되면 역시 천간에 정임합 또 정임합 이렇게 되고, 또 지지에 있어서도 오미합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 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글자 그대로 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떤 에너지를 당겨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기적인 속성이 아닐까, 뭐 그렇게 이 사주들을 분석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요. 미미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미라고 하는 게 동물로 보면은 자축인묘 진사오 미에서 양에 해당이 됩니다. 양의 특성을 보면요. 굉장히 그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 화면에서 양이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높은 산에 이렇게 그 물이 지어 다니기도 하지만 뭔가 그 산 같으면 벼락 뭐죠? 골짜기. 그러니까 훤히 드러나 보이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뭔가 좀 깊은 곳, 정화의 생각을 하면 돼요. 정화는 병화와 달리 병화는 굉장히 넓고 확 트인 공간에서 있는데 정화는 정반대죠. 좁고 또 깊고, 물론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할 때 그때는 정화가 유리할 수도 있죠. 집중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미토 이 양은 정말 고집이 셉니다. 예, 근데 고집센 미토가 이렇게 미미 이게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예, 또 2번에서도 미미, 예, 이렇게 있고, 3번 사주도 일단 또 월의 정미월이기 때문에 정화가 되어 있어서, 아무튼 이 세 명의 사주 공통점은 수기는 부족하되 정화가 많다. 이기적이다. 그래서 공적이지 않고 사적이다. 자기 생각만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미미, 예, 양 두 마리가 있네요. 네, 진짜 고집셉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지정된 공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좌석을 이렇게 학생들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그 뭐 번호대로 이렇게 앉는데, 이 미미 이런 학생들은 자기 자리가 물론 있지만 맨 뒤쪽에 가서 앉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생활을 못해요. 못한다기보다도 좁은 공간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계속 마찰을 일으켜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왜 너 자리에 있지 않냐? 저기가 너 자리인데 왜 거기서 앉지 않고 맨 뒤쪽으로 가냐? 계속 이제 거의 매일 그 자리 때문에 실랑이를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왜 저에만 이렇게 선생님이 좀 봐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봐준 개념이 아니고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리 가지고 얘기한다면 맨날 싸워야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사주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아하, 미미구나. 미미.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미미도 그렇지만 이 정화라고 하는 그 글자, 물론 뭐 십간 십이지 이 각 글자의 의미를 보면 좋고 나쁨이 다 있는데, 정화의 좋은 점은 아까 이제 학생 같으면 어떤 거를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런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죠. 근데 이 공동생활에서 정화가 가지고 있는 글자 의미가 있는데요. 어른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모임 갔을 때 재밌게 어떤 모임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뜬금없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분위기하고 전혀 안 맞는 엉뚱한 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가 깨져가지고 그냥 뭐 그 말이 있는 다음에 갑시다 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죠. 어른들 같으면 그런 에너지가 바로 정화예요, 정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말을 정화는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를 망치는, 예, 그런 에너지가 정화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과 그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되다가 뜬금없이 어떤 얘기를 불쑥 꺼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습관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결정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 또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인데
불쑥 뜬금없이 어떤 말을 딱 하는 경우,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좀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 글자 의미가 정합니다. 사실 공동생활에서는 힘들죠. 근데 본인들은 자기가 그 분위기를 깼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단지 어떻게 접근하냐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말을 내가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멋지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멋진 게 아니라 어떤 그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인데 본인은 또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을 또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를 보고 야, 참, 이 에너지가 가진 것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예, 1번 사주를 또 보면, 무기, 술미,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토토토, 또 미도 토이고, 에너지가 많죠. 1번은 더더욱이나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구조이고, 2번은 또 갑오일주인데 갑이 상징하는 게 아시다시피 수직 상하 운동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을 보지 않아요. 자기가 한 말이 곧 진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무조건 갑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집이나 학교에서 자기 생각이 최고라는 생각, 옆사람이나 뒷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의식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가 갑 에너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죠, 또. 다른 사람과 관계가. 3번 학생도 정화가 이렇게 많고 하기 때문에 삐딱하게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말 안 듣는 아이들. 앞에서는 예의하지만 바로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세 사주에서 보듯이 조금 더 큰 틀로 생각한다면 이 아이들이 과연 선생님이나 부모와 악감정이 있다거나 또는 큰 불만이 있어서 선생님이나 부모 말을 안 듣는다 라고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주 공부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이 아이들이 각자가 가진 에너지를 그냥 쓸 뿐이다. 그런데 나는 이 아이들의 에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때는 이 아이들이 나한테 반응한다. 또는 부모님이 생각할 때도 난 자기들한테 해준다고 해줬는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반항한다. 너는 왜 그렇게 못돼 먹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약간 다르게 관점을 달리 해보면 이 학생들이 가진 에너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나 부모 또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 또는 학생들은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가진 에너지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불만이 있어서 우리한테 대드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가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쭉 좋은 분위기에서 쭉 얘기가 되어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말이 나와가지고 분위기를 망친다. 그러면 이 아이가 분위기를 망치고자 하는 의도된 그런 생각으로 정화가 불쑥 나와가지고 분위기를 망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숨어있던 정화 에너지가
자기가 가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에너지가 그냥 바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힘든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가 어떤 억한 감정이 있어서 나한테 대들거나 그런 거가 아니고, 나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학생들이 가진 에너지가 그냥 드러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